역사는 때로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2026년 1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밤은 원래대로라면 125년 전 아마추어 시절의 기적을 찬양하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슴에 박힌 125주년 기념 로고, 그리고 전 세대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특별한 에디션 유니폼까지 구단이 준비한 서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90분이 흐른 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빌라에게 안방을 내준 뒤 경기장에 울려 퍼진 것은 축제의 노래가 아닌 야유와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터져나온 선수들의 난투극. 현지 언론 BBC는 이 장면을 보며 토트넘은 오늘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선택했다라며 전례 없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125년의 유구한 역사가 단 한 번의 졸전과 통제 불능의 폭력으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참극을 지켜보던 전 유럽의 시선은 뜻밖에도 경기장을 떠난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가려왔던 토트넘의 민낯이 그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한 번의 패배가 아닌 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숫자의 저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1901년 토트넘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유일하게 B리그 팀으로서 FA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름도 없던 무명의 선수들이 쓴 그 최초의 기적은 125년 동안 클럽을 지탱해온 자부심의 뿌리였습니다. 구단은 이 찬란한 역사를 기리기 위해 가슴에 후원사 로고조차 지운 순백의 기념 유니폼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영웅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위대함을 증명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정작 피치 위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영웅의 정신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끌려가는 내내 6만 관중이 운집한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축하의 박수 대신 분노 섞인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천 명의 팬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장면은 그 자체로 토트넘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을 상징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빌라 선수들의 세리머니의 격분에 일어난 집단 난투극은 이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패배를 실력으로 되갚아줄 용기는 없으면서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이를 지켜본 BBC는 토트넘은 오늘 프로팀이 아니었다.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선택했다라며 125년 역사를 욕보인 선수단의 태도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11시즌 만에 겪는 FA컵 64강 광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리더가 팀을 지켰던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하필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기념일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순백의 유니폼에 새겨진 것은 영광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을 대굴욕의 얼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담한 패배보다 더 잔인한 것은 바로 외신들이 들이밀고 있는 차가운 숫자의 증명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고 숫자는 클럽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손흥민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토트넘이 처한 이 참혹한 붕괴를 설명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8월 런던의 태양이었던 손흥민이 LAFC로 떠난 뒤 토트넘이 마주한 2025에서 2026 시즌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21경기를 치른 지금 전광판에 새겨진 토트넘의 이름 옆에는 낯선 숫자 14위가 적혀 있습니다. 21경기 중 단 7승, 승점 27점이라는 성적표는 한때 챔피언스리그를 호령하던 북런던의 맹주가 이제는 중하위권을 전전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팀으로 전락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최근 7경기의 행보입니다. 1승 2무 4패. 이 처참한 흐름 속에서 카라바오컵 4강 진출은 좌절되었고 어제 벌어진 FA컵마저 64강에서 광탈하며 토트넘은 시즌의 절반도 지나기 전에 모든 우승컵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외신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기록했던 승률 7.1%라는 저주 같은 통계가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토트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중력이 사라지자 팀의 공격력은 무뎌졌고 승부처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던 리더십은 증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토트넘은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다고 말이죠. 경기장 안에서 골을 넣고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던 한 사람의 가치를 구단 경영진은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14위라는 순위와 7.1%라는 숫자는 한 위대한 선수를 잃은 슬픔을 넘어 오만함에 빠졌던 클럽이 치러야 할 파산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소니가 멱살 잡고 끌고 가던 그 시절의 토트넘은 이제 역사 속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성적의 처참한 붕괴는 곧바로 거대 자본의 냉정한 심판으로 이어지며 구단의 금고마저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의 축구에서 자본의 논리는 경기장 안의 골보다 더 냉정하고 확실하게 클럽의 위상을 증명하곤 합니다. 토트넘 경영진이 간과했던 가장 뼈아픈 진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생태계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을 떠나 태평양을 건넌 지 불과 5개월 만에 토트넘의 금고에는 차가운 북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아시아 시장의 압도적인 지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둘씩 스폰서 계약 재고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런던의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수천 명의 한국 팬들이 떠나간 자리엔 텅 빈 관중석과 차갑게 식은 구단의 브랜드 가치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손흥민이라는 태양을 품게 된 LA의 풍경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BBC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합류 이후 구단 브랜드 노출은 단숨에 3배, 관련 상품 판매 수익은 무려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거리마다 펄럭이는 7번 유니폼의 물결은 과거 리오넬 메시가 마이애미에 상륙했을 때의 충격과 비견될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팬들이 그토록 열광하며 지갑을 열었던 이유는 토트넘이라는 브랜드 때문이 아니라 그 유니폼을 입고 헌신했던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의 품격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BBC는 이 현상을 두고 토트넘이 단순히 에이스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인 글로벌 시장의 열쇠를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자본은 정직합니다.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흐르고 무능한 곳에서는 자비 없이 등을 돌립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곤두박질 치는 토트넘의 매출 지표는 오만함에 빠져 핵심 가치를 지키지 못한 클럽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거대 자본의 이탈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팀을 하나로 묶어주던 정신적 구심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비어있는 자리를 통해 그 존재의 무게를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하게 증명하곤 합니다. 빌라전이 끝난 뒤 펼쳐진 그 추잡한 난투극과 감독조차 통제하지 못해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던 그 아수라장을 보며 우리는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언론이 부러워하며 가장 화목한 팀이라 칭송했던 그 라커룸은 과연 실제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 남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을까요?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를 냉정하게 뜯어봅시다. 브라질의 9번 히샬리송, 독일에서 온 거친 야생마 팔리냐, 그리고 팀 역대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 솔랑키까지 하나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무력하게 지켜만 보던 이 거친 선수들을 손흥민은 어떻게 그토록 순한 양처럼 웃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전술의 힘도 감독의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건네던 그 환한 미소, 동료의 치명적인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앞장서 사과하던 그 거대한 어깨, 그리고 팬들의 비난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그 묵묵한 헌신이 만들어낸 인격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당연한 팀 분위기라 믿어왔지만 사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을 깎아내어 만든 눈물겨운 인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이기심을 부릴 때 그는 양보를 선택했고 팀이 분열될 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난투극과 불협화음은 소니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소니의 라커룸은 기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천재적인 축구 선수가 팀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바친 처절한 희생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짧은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득점왕 한 명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낡은 성체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찬란했던 평화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이제 지켜보는 이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드는 참담한 끝모를 추락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런던의 차가운 야유 소리를 뒤로하고 태평양 건너 눈부신 햇살 아래서 다시 웃기 시작한 손흥민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결단이었는지를 말이죠. 지난 10년 그는 무너져가는 성체를 홀로 지탱해온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만든 평화를 무능함으로 방치했을 때 소니는 미련 없이 자신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온라인상의 우스갯소리가 축구계에서도 이토록 처절하게 증명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텅 빈 토트넘의 관중석과 난투극으로 얼룩진 그들의 초라한 기념일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차라리 안도합니다. 그가 더 이상 그 진흙탕 속에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팬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열광하는 새로운 땅에서 또 다른 기적의 라커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격의 향기입니다. 토트넘은 에이스를 잃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시대의 영웅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지켜볼 권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토트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그들에게 다시 봄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니가 가져갔던 그 평화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부심을 지켜드리는 곳 K자부심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